저희가 4월 한 달은요 특별 세미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약 100석 규모의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미 마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포 지역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혹은 서울시 전반적인 투자 계획이라든가 내 집만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가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세미나에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이 됐잖아요. 확대 지정이 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낳는다. 그리고 풍선 효과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뭐 용산, 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규제가 원체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용산, 서초, 송파, 강남 외에 동작이나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광진구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새로운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마포라든가 성동구 조심해라. 니네도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마포구와 성동구 지역 중에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되는 지역은 어딘지, 그 안에는 또 틈새 투자 지역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볼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영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강남 3구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요, 용산과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마포라든가 성동에 불씨가 튀고 있습니다. 마포와 성동도 추가적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요 2018년도에 나온 파리 대책의 현실판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강남을 필두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다가 마포, 광동, 광진 등 또 동작, 강동, 영등포, 강서 등 한강변 위주의 규제를 계속 해나가다가 결국 서울 전 지역으로 이 규제를 확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엇박자인 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과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래가 100건 정도 이루어지는 거래가 10분의 1 토막 나서 10건밖에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의 양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또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마포, 성동도 지금 불씨를 맞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냐면요, 마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일단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인프라가 확실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거죠. 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잠잘거리, 모든 거리들이 다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덕과 신촌과 홍대 합정과 상암동을 필두로 하는 일거리와 또 연남동이라든가 홍대 합정 신촌을 필두로 하는 또 즐길거리, 놀거리들이 있고, 한국 관광 산업의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마포구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또 상암동 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 지역이 완벽하게 갖춰 있는 곳이 마포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젊은 부자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마포구지 않나. 그래서 마포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액으로 틈새 투자를 이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버릇처럼 나오는 게 바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죠. 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콕콕콕 찍어서 이곳에 투자하면 여러분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요, 이 마포구 안에 상암 수색이라든가 신촌 마포 공덕 지역 같은 광역 중심지, 한 개의 광역 중심지와 두 개의 신촌과 마포 공덕 같은 지역 중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서도 상암 수색이라든가 신촌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 플랜에서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포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40년까지 마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발전 기본 계획 안에서도 상암 수색과 신촌과 공덕 그리고 지역 중심지인 합정과 아현 어떻게 보면 마포구 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 계획을 더욱더 어떻게 하겠다? 가열차게 해나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빈이 점점점 더 거세지게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안 그래도 상암 수색 같은 경우나 신촌, 마포, 공덕, 합정, 아현은 굳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더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 지역에 대한 아성 자체 또 인프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을 앞으로 2040년까지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상암 수색과 신촌과 마포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지역들에 대한 틈새 투자 지역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시에서 지역별 근무자 수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이제 1위가 도심입니다. 서울시 안에서 종로구, 중구로 대표되는 도심. 그러니까 광화문 시청 을지로가 있고 동대문이 있고 종로가 있는 지역 약 55만 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한다고 하고요. 2위는 명실상부 강남입니다. 약 46만 명 정도. 3위가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마포에는 서울시 전체 10위에 해당하는 상암동이 있죠. 상암 DMC 파크가 있습니다. 이 상암동 같은 경우는 약 5만 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하니까 이 마포구 자체가 도심과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상암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참고로 마곡 같은 경우는 일자리 7입니다. 약 8만 5천 명 정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지역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가산동인 것 같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각각 15만 명과 6만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산 구로는요 한 몸이잖아요. 여기가 지벨리라고 이야기하는 한 몸입니다. 이 두 군데만 합해도 한 21만 명 정도니까 여의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일자리들이 있는 곳이 가산과 구디로 대표되는 지벨리라는 곳입니다. 5위가 성수동 12만 명.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동구 지역도 인기가 많겠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도심과 강남과 성수권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동구는 조금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포에 비해서 주거 지역 외에는 사실 인프라가 크게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포는 홍대 합정 신촌으로 불리는 즐길 거리가 있고 상암동과 공덕동 그리고 신촌 홍대 주변에도 일자리가 있고 뉴타운과 특지지구에 해당되는 또 주거 지역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 평지로가 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근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군웅지로 형성되어 있고 주택가이지만 주변에 너무 좋은 친구들이 뒀죠. 성수동이라는 친구와 강남이라는 친구와 도심이라는 친구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용성 같은 지역은 이게 이제 명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강남 3구와 마용성은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존재로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6위가 판교입니다. 판교. 서울시 지역별 근무자 수를 보더라도 어떤 지역들이 앞으로 인기가 있을 줄 알겠죠. 그죠? 서울시 지역별 근무자 수를 여러분들 요거만 보더라도요. 직주 근접과 보행 생활권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요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별 일자리 근무자 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부동산 투자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요, 마포가 너무 크잖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과 서쪽을 엄청나게 가로질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딴 이 지역이 마포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포를 좀 분류해 봤습니다. 2호선 홍대와 합정역을 중심으로요, 오른쪽 지역을 동마포라고 일컫고 왼쪽 지역을 서마포로, 이렇게 동과 서로 잠깐 나눠서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동과 서를 특별하게 나눈 이유는 제가 진행하기 편하게 해놓은 거니까 뭐 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서쪽 서마포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가 이제 상암동이죠. 그리고 성산동이 있고 연남, 서교, 망원, 합정동이 있습니다. 동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현, 공덕, 도화, 용강, 신수, 상수, 대흥이 있죠. 서마포 하면 이제 대표 주자가 어디냐면 상암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상암동이라는 지역은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상암동 전체 면적의 절반이 뭐냐면 공원입니다. 공원. 그 나머지 면적의 또 절반이 업무타운입니다. 이 업무타운은 약 7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제 들어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미디어, 컨텐츠,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해당되는 이제 상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홍대 합정에 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연남, 서교, 망원 합정인데, 이 지역이 말 그대로 즐거울 락을 써갖고 즐거움을 유발하는 도시인 거죠. 연남, 서교, 합정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가면 인산인해지 않습니까? 그죠? 평일 저녁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불경기를 안 타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 지역들도 상가에 대한 공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의 다른 지역, 특히 강남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선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연남동과 서교동과 마포 합정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마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암동을 필두로 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성산, 연남, 서교, 합정동을 필두로 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 지역과, 그리고 먹거리 타운이 있는 지역이 이 서마포다. 이 정도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 서마포, 이 상암동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이제 상암 미디어시티역입니다. 이 상암 미디어시티역은 경의중앙선이랑 공항철도랑 6호선이 이제 세 개의 노선이 들어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상암 수색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고, 이 미디어시티역과 수색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잖아요. 이 위에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위쪽은 수색증산 뉴타운이 있는 자리고, 아래쪽은 업무타운과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아파트가 있는 자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이 수색증산 뉴타운 아래쪽에 있는 수색 역세권 개발과 롯데부지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좀 개발이 돼야지, 그래야지 또 상암동에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되기를 염원하면서, 일단은 이 미디어시티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서마포의 중심지 역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미디어시티역에서는 용산까지는 17분 걸리고 광화문까지는 22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의도 25분,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쉽죠. 47분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뭐 용산 17분, 광화문 20분, 여의도 25분이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안에서도 도심과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그리고 상암동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비하면 상당히 이 지역은 살기가 좋고 쾌적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파트 시장으로만 들어가면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마포 같은 경우는 약 700개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이 근무하니까 사실상 직주 근접은 얘기할 것도 없고 보행 생활권 자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언론사죠. MBC, KBS, SBS, YTN, JTBC, CJ, 삼성, LG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뭐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여러 가지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7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9천 정도에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원구 정도의 아파트 시세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매도 호가로 올라오는 것들이 15억과 14억 7천과 13억 5천이니까 평균 한 14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는 거의 12억 9천이니까 13억 정도에 된 거고, 그리고 한 1억 정도 올라서 14억 정도의 평균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상암 월드컵 단지입니다. 그럼 이 상암동처럼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고, 그리고 2002년을 우리가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파크가 있고, 월드컵 운동장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상암동 안에 약 700여 개 기업이 밀집해 있고, 또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같이
같이 그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사실상? 그러니까 동마포와 서마포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사실상 아파트 시세인 것 같습니다. 동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균 시세가 20억대 초반이니까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눕니다. 서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서마포의 특히 상암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전체 22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수는 총 8,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남가저동에 있던 아파트가 7,500세대니까 면적 대비 아파트 숫자도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이게 벌써 20년 차가 다 돼간다라는 거고, 이제 노후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다. 10년 정도가 더 지나갔을 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재건축이 진행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을 하기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임대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상암동의 가치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롯데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좀 조속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지 상암동이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아파트 시세는 노원구 정도의 아파트 시세밖에 안 된다. 마포구이면서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마포의 정비 사업을 보면 일단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아래쪽에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죠.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고 성산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신속통합이 있고 또 모아타운이 있고 합정동 역세권 개발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대비 아파트의 개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연남동이라든가 성산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상수동 주변 지역, 이 지역에 아파트의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남동이라든가 이 망리단길이라고 하죠. 망원역 주변이라든가 합정역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서교동 이런 지역들 결국에는 홍대 상권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가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한강벨트를 빼고 나면 재개발할 곳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서마포 지역에 망원 합정동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특히 한강변들 좋아하시니까 이 합정역을 기준으로요 합정동과 망원동은 천지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망원동이 안 좋은 지역이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합정동이 쉽게 이야기하기 편하게 압구정동이라면요 망원동은 한 잠실 정도 될 거다 앞으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비슷하거나 사업 속도가 비슷하다면 어딜 투자하는 게 좋다? 합정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지역이 없다. 홍대, 망원, 상수, 연남 상권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 진척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이 서마포 지역에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정비 사업 재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 시세입니다. 보시면 이 망원동 쪽에요. 한강변 쪽에 최근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바로 나오는 이 신축 아파트죠. 이게 마포 한강 아이파크고요. 이 친구가 385세대이고 2019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강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강 조망이 완벽하게 나오고 아래쪽에 망원동 한강 고수부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망리단길과 같은 먹자골목을 이용할 수 이렇게 살기 좋으면서 브랜드도 아이파크를 다루는 이 아파트가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전 거래가 15억 6천 정도가 형성되었고요. 지금 현재 호가로 나오는 것이 17억, 15억 8천, 15억 정도니까 평균 한 16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차인 상암동 아파트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일전에도 이 재개발 같은데 특히 소액 투자할 때 여러분들 알려드렸듯이 아파트 시세가 기본적으로 20억이 넘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더라도 그 이후에 주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강변인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강변이라고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강변이면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 특성을 알아야지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나무젓가락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하나를 부러뜨릴 때는 너무 쉽게 부러뜨리죠. 그죠? 근데 나무젓가락을 10개, 20개를 뭉쳐서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마포 한강 아이파크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넓은 저층 주거지역 안에서 나 홀로 아파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는 1개고 99개가 저층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로서의 힘을 못 싣고 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인 2인 가구보다는 3, 4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데 주변에 이렇다 할 학교가 없는 것이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마포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마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촌, 대흥, 아현, 공덕, 도화, 용강, 신수, 상수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는 곳이 동마포 지역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한 개의 상암동이라는 도심과 두 개의 지역 중심 신촌과 공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덕과 신촌 지역을 좀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포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대표적인 랜드마크 지역이 바로 이 공덕역입니다. 공덕하면 마포고 마포하면 공덕이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너 어디 사니? 라고 얘기할 때 잠실에 사는 사람은 송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잠실이라고 얘기하죠. 강남구의 어딘가에 사는 사람은 어디 사니 그랬을 때 강남구라고 얘기하지만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대치동, 압구정동이면 압구정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포도 마찬가지죠.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디 지역에 사냐고 여쭤보면 마포에 산다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공덕이면 공덕, 아현이면 아현, 상암이면 상암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거나 마포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것이 공덕역 로타리 사거리입니다. 이 공덕역 같은 경우는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 중앙선이 있는데 앞으로 여의도에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무려 5개의 지하철이 환승되는 펜타 역세권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서울 시내 5개 이상의 환승되는 역이 서울역, 청량리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왕십리역과 공덕역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십리와 공덕은 둘 다 마포 성동구잖아요. 그러니까 마용성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심과의 접근성을 보면요. 용산까지는 이제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까지 5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요? 여기가 광화문까지는 6분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상암동에서 용산, 여의도, 광화문까지 한 20분, 25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는 3분, 5분, 6분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암동에 비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가 비싼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 아까 상암에서 강남 가는데 거의 45분, 50분 정도가 걸렸는데 여기는 29분 정도가 걸린다.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면 용산인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의도인 거고 또 동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게 도심이잖아요. 일자리와 주변에 충분한 개발 계획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마포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동마포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학원가죠. 거의 100개 이상이 되는 학원가들이 이제 공덕역과 광흥창역 주변에 몰려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현역과 이대역과 신촌역 주변으로도 학원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 비해서 마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동구에 비해서 마포구를 말씀드릴 때 완벽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학원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성동구는 학원가가 없냐? 아닙니다. 있죠. 이 왕십리역 주변에도 있고요. 행당역 주변에도 있고 청구역 주변에도 있고 이 아래쪽에 옥수동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주변에도 있는데 일단 학원가들이 약간 분산되어 있고 공덕역 학원가는 대치동에 있는 대기업급 학원들이 프랜차이즈로 속속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이 공덕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계동 이상행 가는 학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공덕 학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가 주변으로 뭐가 비싸다? 아파트 시세가 비쌀 수밖에 없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덕역이라든가 마포역이라든가 아현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또 직주 근접이 원체 우수한 지역들이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덕역 주변의 정비사업 현황들을 보면요. 일단 오른쪽 지역에 보면 이제 공덕 1구역 있죠. 말포 힐스테이트가 이제 2027년 3월 달에 이제 입주를 이제 예정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신속통합 공덕 7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 6구역이 있고 쭉 애호계 위역에서 쭉 올라가면 이 공덕동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이 공덕동 재개발 구역은 현재 조금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뉴타운 아래쪽으로 보면 위쪽으로 보면 이대역 아래쪽에 염리 4구역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염리 5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너무 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재개발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 지금 마포 현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여자중학교 위쪽에 또 염리동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또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도 향후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약간 군웅지이면서 부지의 모양이 뭐 이쁘지는 않지만 공덕 아현 뉴타운 안에 있는 마지막 재개발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도화우성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도화우성 재건축 현장이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히 언제 될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위쪽에 올라가 보면 이제 대흥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덕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 현장을 보면 재개발을 할 만한 지역들이 거의 없다. 그죠? 재개발할 만한 지역이 거의 없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현뉴타운에 있는 미개발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가 지금 아현뉴타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대역이 있고 아현역이 있고 대흥역이 있고 공덕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역 아래쪽에 있는 주거지역, 대흥역 위쪽에 있는 주거지역 보면 제일 좋은 자리들입니다. 지하철 초역세권을 끼어 있는 제일 좋은 자리들이 다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 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재개발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푸르지오고 프레스트 자이 그리고 마포 자이입니다. 그리고 더 그랑자이가 들어갔고 클래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약간 멀고 군웅지에 있는 지역들이 역세권보다는 재개발이 먼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여러분들 역세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 대흥역 주변에도 보면 대흥역 주변으로 지하철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들은 다 재개발구에서 빠져 있거나 쉽게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재개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들 아래쪽에 레미안들도 마찬가지지만 용강동 레미안들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들이 거의 다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토지 상승분들이 원체 높습니다. 토지 상승분에 대한 가치가들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것보다 집가 상승을 바라보고 혹은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바랄 거면 월세 수익을 원할 거면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계획, 역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이유가 역세권 개발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기가 힘든 것이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역세권보다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입지가 좋은데 떨어져 있지만 빨리 될 만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촌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같은 경우는 일단 뭘로 포진되어 있죠? 대학교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이화여대가 있고 서강대학교가 있고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홍대 있고 여기 있죠. 일단은 신촌과 홍대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이 대학교의 근무자 수가 몇만이다? 약 10만 명 정도 되는 임직원들과 학생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이 홍대 신촌이라고 합니다. 이게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월세가 제일 비싼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룸 투룸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월세 비율이 강남보다 훨씬 더 비싼 지역이 홍대 신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월세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월세라는 게 정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월세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월세 종말 시대가 되면 아파트에 대한 가치 역시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월세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로 바뀔 겁니다. 즉
수익 환원법이라는 방식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같은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월세가 200만 원 나오는 아파트가 있고 혹은 300만 원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면 같은 10억인데 월세가 300만 원이 나오는 아파트의 수요가 높을 거고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치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그 지역의 월세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도 반드시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12지역 중심지 중에서 하나인 지역이 바로 이 신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촌 지역이 사실상 재개발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전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구로 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요. 여기가 신촌 상권 지역이고요. 여기가 홍대 상권 지역입니다. 연남동 상권 지역이고요. 서교동 상권 지역입니다. 상수동 상권 지역이고요. 망리단길 상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지금 이 연희 대우 아파트가 있는 이 북쪽 지역 정도만 지금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남아 있고요. 신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3종 주거지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우리가 주거지역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3종 주거지 비율이 상당히 높고 주변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길 거리, 먹거리 그리고 수많은 대학교에 대한 임직원들과 학생 수가 약 1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포 2040 생활권 계획에서도요, 신촌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신촌 같은 경우는 시위 지역 중심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종에 대한 포지션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아시겠지만 같은 면적이라면 3종에 대한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높고 3종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신촌 지역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또 이 마포 지역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죠. 서울시 2040 서울 도시본계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수색에서부터 서울역이 있는 그러니까 수색과 신촌과 서울역을 잇는 이 5.4km 정도 되는 구간이 우선 대상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경의선에 대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첫 번째 구간인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연남동에서부터 효창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경의선 숲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게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이 가자역부터 시작해서 신촌역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이 북쪽 녹색 철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녹지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서부선이 저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연세대야 그리고 광흥창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내려오는 연세대에 대한 연세대역에 대한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 아파트 주변 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이 지역이 뭐다? 3종이 특히 많다 그랬잖아요. 3종 주거 지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후도는 거의 90% 이상 나오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아래쪽에 있는 노고산동에 대한 개발 계획도 지금 재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여러 가지 잡혀 있기 때문에 연희 아파트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경의선 숲길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연트럴 파크가 있고 이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면서 아이파크라든가 파크 자이라든가 더샵이라든가 효창 프로지오 등 대규모 굵직굵직한 정비 사업들이 녹색 숲길과 함께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는 평균 한 20억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2010년도 사진이고요. 2010년도 이건 현재 사진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은 둘 다 같은 건물입니다. 여기 엔젤이라고 써 있는 건물이 지금 인생 4컷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건물 같은 건물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과거에는 여기 뭐가 있었다? 철길이 있었다. 지금 뭐가 있다? 공원이 있다. 10수년 만에 평당 1,500만 원 하는 땅이 평당 1억 5천으로 바뀌었으니까
100평이라고 치면 15억짜리 땅이 지금 얼마로 바뀌었다? 150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녹지 풀 한 포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인기 있는 주거지역, 성수동 같은 서울숲이 있는 지역, 용산 공원이 만들어지는 지역, 올림픽 파크, 공원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거의 다 고부가가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이 끼고 있고 한강에 대한 녹지가 있고 도심안에 있는 이 풀 한 포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이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좀 혜택을 받은 도시지 않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동구도 상당히 훌륭한 지역이지만 성동구에 비해서 이 마포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가 거의 절대 갑인 정도의 수준의 정말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1차 경의선 철길 사업이 완성이 됐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차 경의선 철길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해갖고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촌 지역 이 공덕 아현 지역은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할 지역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있는 지역들도 사실 염리동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할 만하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거의 5억대에 들어갑니다. 5억대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이 신촌역 주변, 이 창천동이라든가 노구산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 1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은 어때요? 노후도가 보시는 것처럼 90%입니다. 자, 역대급 노후도입니다. 이 연희 대우 아파트 주변 지역, 요 박스권 지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 노구산동 있잖아요. 노구산동, 요 지역, 노구산동 요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현실적으로 재개발하기 힘들다. 그리고 요 북쪽으로 뭐가 들어간다? 녹지축이 들어간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연세대역이 생깁니다. 연세대역. 특히 이 신촌 주변에 뭐가 많다? 3종 주거지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포구의 사업 분야 비교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용률입니다. 25개 자치구 대비 마포구는요, 고용률이 매디다 1위다. 언제? 2021년도 기준으로 고용률이 마포구는 서울시 전체에 비해 1위인데요. 서울시 평균적인 고용률이 56.5%인데 마포구는 60.1%. 경제활동 비율 역시 4위입니다. 엄청난 거겠죠. 창업용 비율 1위입니다.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서울시 전체의 8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 자, 고용률이 높고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젊다. 뭐가 높다? 도시 자체가 젊다. 그러니까 젊은 층 종사자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다. 고용률이 높고 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창업률. 대한민국이 어떤 도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죠?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입니다. 그리고 도시 소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고용률 1위, 경제활동 인구 비율 4위, 창업률 1위, 그리고 사업체 수 종사자 비율 8위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서울시 25개구 대비해서 상당히 젊게 형성되어 있고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구는요, 총 228개 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전체 포함했을 때 가구 수입니다. 전체 76,965가구 정도가 있으니까요. 약 7만 7천 가구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이 중에서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48,717가구니까 전체의 약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아파트의 55% 정도는 500세대 이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1000세대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들은 한 27,900가구니까요. 전체 가구 수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0년 된 이상 아파트가 한 절반, 37,000가구니까 전체 아파트 수의 절반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포구의 전체 인구는 지금 36만 명 정도입니다. 36만 명 정도인데 아파트 한 채당 3인 가구 정도가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 전체 필요한 아파트 가구가 1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현재 마포구는 아파트가 7만 6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1000세대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는 2만 7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마포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죠? 그 넓은 땅덩어리 중에서 상암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비 사업으로, 그죠?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아현유타운이라든가 현석동 재개발이라든가 도화동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이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구는 정비 사업에 상당히 진심이다. 좀 정리를 해보면 동마포와 서마포로 나누는데 서마포 쪽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마포라든가 합정동 한강변의 일부 지역 빼놓고는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동마포 같은 경우는 거의 대개발의 재개발이 많이 마무리되어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창천동이라든가 노고산동이라든가 아니면 신수동 정도 남아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가치는 점점 높겠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노후도는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픽한 지역 있잖아요. 상암, 신촌, 마포, 공덕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 여러분 꼭 눈여겨보시면 아직까지 1억대 중후반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마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월 한 달은요, 특별 세미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약 100석 규모의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미 마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포 지역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혹은 서울시 전반적인 투자 계획이라든가 내 집만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가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세미나에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세미나에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